보면은 챗GPT나 생성AI 배우면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이 그쪽은 지금 생명말씀사하고 교사들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교육,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수련회라든지 혹은 아이들 신방, 상담,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 가르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책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말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분량이 많이 할애될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각 교회의 우리 교사들 전체 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해서 어떻게 교회 교육의 어떤 영역을 확대하고 질을 높일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강사분들이 이제 뒤에 저희들이 지금 인포메이션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 분야에 특화된 분야에서 강의를 교회별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사분들한테 직접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쪽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소경원 목사입니다. 저희 여러 단체들이 저희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저희는 미래국회 전략 연구소에서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Futures MS, 퓨처에 S 단어 더 붙습니다. 전문 미래 연구가 또는 전문 미래 학자에서는 도메인을 이렇게 씁니다. Futures로 씁니다. 이게 뭐 검색하시면 선물로 나오시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Futures Ministry Strategy .org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들어가셔서 챗GPT 그 채팅 메뉴에 보시면 성경 동화 만들기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좀 배에 올려놨고요.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원고는 교사용은 다 넘어갔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개만 좀 드렸습니다. 예, 챗GPT 제 부분은 목기 실무 완전 정복인데요. 이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메커니즘을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에서 전산부 전공했고요. 인공지능을 한 3년 동안 연구소에서 가르쳤어요.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보시면 역할을 지정해 주면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문을 다 배웠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국어, 사회, 영어 뭐 이렇게 하면 역할을 딱 지정하면 그 과목에 초점을 맞춰서 가져온 거.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분포를 학습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정규 분포상을 학습을 하는 건데 이 도메인에 맞는 분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이제 어저께부터 바드가 열렸거든요. 구글에서 똑같이 채팅하는 서비스가 열렸는데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바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쓰실 수 있는데 거기는 역할 지정을 하면 그저께까지는 됐는데 어저께부터는 거부 명령을 합니다. 좀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이 도메인 부분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내용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고요. 아까 뭐 다양하게 썼는데 그건 다양한 거고요. 다양하게 표현되셨고 마지막에 표현 형식을 잘 지정해 주시면 얘가 잘 산출해 줍니다. 결과를. 예를 들면 표현 형식에는 표로 작성해줘. 저는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작업들을 표로 많이 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표를 쫙 만들어줍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줘. 그러면 마크다운 언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일 큰 문자, 소지명,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차근차근 크기를 맞춰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쓰시면 챗GPT는 굉장히 좋은 응답을 해줄 수 있다. 생각입니다. 앞에서 다양한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챗GPT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미 이제 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검색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숫자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론을 해서 숫자를 이제 설명해 주게 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계산은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숫자 계산을 못해요. 그걸 갖고 자꾸 해달라고 하면
이제 챗GPT가 엉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팩트가 중요한 사실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만약 법률 서비스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는 설교에 있어서도 팩트가 중요한 건 제 원데이 세미나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팩트가 중요한 건 일단 쓰시면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빙챗을 쓰시든지 구글을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빙챗은 검색 엔진에다 먼저 써요. 그래서 구글처럼 검색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요약이나 이걸 다 한꺼번에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다음 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구글에서 6페이지를 다 우리 일일이 이전에는 검색을 해서 읽었다면 그냥 6페이지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중요한 거를 이해해 줍니다. 빙챗에서. 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검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팁인데요. 아까 생각나서 GPT는 25개 정도 문장을 쓰시면 26번째부터는 3시간 이후에 하라고 합니다. 저 돈을 내는데도. 한 달에 26,000원 되거든요. 돈을 내는데도 그래요. 그럼 그거를 더 하시려면 어떡하냐?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Written AI라는 게 있어요. wrti.ai 이 도메인 주소입니다. wrtn.ai 가시면 GPT 4.0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속도는 느려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단은 챗GPT로 쓰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글로 넘어와서 제가 작업을 하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실이 중요한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숫자 계산은 안 된다는 거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뭐냐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규제나 법령 검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용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회의 속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서기가 요약해서 이렇게 적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용하실 수는 있어요. 이걸 녹음하셔서 전부 텍스트로 변환하면 됩니다. 요즘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클로바 서비스나 다글로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그냥 다 텍스트로 변환해줘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그거를 AI한테 넣어서 챗GPT가 요약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규정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알고리즘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나중에 큰 우려가 생깁니다. 특별히 주식 서비스에 대해서 요새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영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의존해서 뭘 하시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쓰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 작성과 거기 준비에 따른 것들은 탑 프라이어리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걸 조정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 그리고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잘하는 일도 앞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챗GPT는 모국어를 2개로 해요. 뭐냐면 하나는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응답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프롬프트 지니는 어떤 거냐면 한글로 명령어를 내가 내리면 얘가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넣어줍니다. 명령어, 프롬프트를. 그러면 영어로 대답을 하고요. 챗GPT는 그거를 번역해서 다시 보여줍니다. 아까 DL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번역기 그것처럼 2번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셔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파이썬 모국어라고 하는데 이건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요즘 파이썬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하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한 7년 연구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
짝입니다. 물론 이제 작은 모듈별로 실행을 하긴 해야 돼. 전체를 크게 이제 전부 짠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소통의 분량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그리고 요약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응용해서 사용해 볼 만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 보겠습니다. 목회행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부교육자들은 그때는 무조건 뭐 이런 있잖아요. 주보 만들어야 되잖아요. 각 부서 주보. 그렇죠. 부교육자 교구를 맡아서도 부교육자 부서를 맡으면 이걸 해야 돼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매번 그거를 줘야 되고 또 검토해야 줘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주보에 들어가서 어려우면 글하고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자로 보통 넣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찾으려면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목회행정의 중요한 도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건데요. 이제는 목회가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가지고 목회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성도들의 헌금이 한 20%씩 줄고 뭐 다른 비용은 한 10%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 후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지 뭐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부분도 알 수 있고요. 우리 목회자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마 말을 안 꺼내셔도 내가 은퇴할 때쯤 괜찮을까, 교회가 괜찮을까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퇴할 때쯤 내가 만약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은퇴한 이후의 삶이 안정적인가 이런 것도 예측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 부분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자세한 것들은 좀 1박 세미나에서 1일 딥 세미나에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행사 기획인데요. 여름성경학교, 그다음 교회 기념일, 그리고 뭐 중고등 갈 때는 문학의 밤 같은 것도 다 짜잖아요. 교육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한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여름성경학교만 해도 뭐 한 2-3시간 설명해야 돼서 오늘은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좀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하나 했던 건 성경 동화인데요. 삼손과 델릴라의 모험이라고 제가 이제 챗GPT 같이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눌러봐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큰 게 이제 하나가 이제 이미지인데 설교할 때도 제가 사실은 이제 부교육장 홍성교회를 이제 이렇게 거쳐서 왔는데 거기에서는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래돼서 항상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파워포인트는 뭔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항상 글보다. 이게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쓸만한 무료 이미지가 없었어요. 뭔가 찾았으면 유료더라고요. 그런데 유료인데 유료도 이렇게 좀 써보려고 그러면 그나마도 굉장히 시간이 찾는데 오래 걸리고 문맥과 안 맞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챗GPT와 생성형 AI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형 AI를 쓰시면 어느 정도 충족하실 수 있다. 그 뒤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맞는 이미지 하나가 100문장보다 낫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설교할 때 왜 딱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좀 아쉬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들은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배워와라 하시면 돼요. 잘 배워와서 문맥에 맞는 이미지 만들어주면 된다. 그리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하나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주보 이미지 10분 안에 만들기 가능할까요? 네, 제가 대봤는데 가능합니다. 10분 만에 얻은 결과물입니다. 느낌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 페이지를 단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필요한 부분에다 넣으면 됩니다. 다 전부 AI
이제 생성형 이미지와 챗GPT를 통해 만든 겁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자, 그냥 챗GPT에게 생성 글과 내용과 형식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형용해 주죠. 그거를 이미지 생성형 AI, 저는 특별히 미드저니를 앞에는 이제 달리를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미드저니를 좀 설명해 주는데요. 미드저니는 최근에 유료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비싸냐? 10불입니다. 월 10불. 그런데 2시간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제가 다 못 썼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 데 쓰는데 다 못 쓸 정도니까 한 10,000원, 13,000원 지금 환율이 못 받아서 그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드저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프롬프트가 웬만히 잘 안 들어가도 잘 만들어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달리는 조금 더 이제 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좀 고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조금 정정할게요. 앞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이게 디퓨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달리든 이거든 다 생성형 이미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퓨전 알고리즘의 바탕으로 해서 달리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미드저니도 쓰고 있는 거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건 거기를 조금 더 알고리즘을 바꿔서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이미지 생성형 AI인데, 이 세 번째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꽝입니다. 세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만큼 이미지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런 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 프롬프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셔도 돼요. 미드저니에게 사용한 프롬프트를 나같이 생성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고요. 그냥 막 해보십시오. 안 나오고요. 뭐냐면 앞에 생성 규칙을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거는 제 홈페이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 걸 갖고 와서 변형해 놓은 건데, 이걸 먼저 해놓으면 어떻게 생성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뜻하게. 웬만하면 잘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영어로 들어간 걸 보니까 프롬프트 진을 쓴 거죠. 그렇죠? 영어로 3.5 버전에서는 반드시 영어로 쓰시는 게 굉장히 응답률이 높고요. 한글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애가 좀 모자라요. 4.0은 좀 잘 말귀를 알아듣는데 3.5는 잘 못 알아듣어요. 한글. 답답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4.0을 쓰실 때는 한글로 저는 주로 작업을 하고요. 한글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똑같죠? 하실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넣어주시고요.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뭐 이런 거 들어갈 거야. 그리고 전체 느낌은 화가가 아니라 그림 느낌의 느낌이 하고 싶어. 이렇게 그림 느낌. 미드저니나 다른 AI 생성 AI들은요, 다양한 스타일들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렌즈도 인식하고요. 50mm 단렌즈로 써줘 하면 인물 같은 경우는 50mm 단렌즈가 제일 잘 나거든요. 제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를 오래 했기 때문에 50mm로 써줘 50mm처럼 나타내고요. 멀리서 200mm로 잡게 해줘. 그럼 200mm 효과가. 로우앵글에서 잡게 해줘. 그러면 로우에서 앵글 효과를 내주고요. 뭐 위에서 찍어줘. 드론이 찍는 효과를 내줘. 하면 그것도 해줍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순히 넣었더니 미드저니에 넣었습니다. 그 4개를 추천해 줍니다. 보통 미드저니에 넣으면 그건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4개를 넣으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4번을 업스케일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해줘 라는 건데, 요즘은 5.1 버전까지 나왔는데 자동으로 크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명령을 안 줘도 되고요. 이 VA는 베리에이션 하는 건데요. 요거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수정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 세 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한 명령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넣을 것을 넣어서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캔바에서 역시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그대로 넣어서 작성합니다. 10분 안 걸렸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아이들은 똑같은 거 지으러 하거든요. 매주는 아니래도
만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광고 카피인데요. 그럼 글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이 글은요,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좋은 글을 쓸 때는 이용하시면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뻔한 내용인데 자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챗GPT한테 시키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내문을 내보내는 것 같은 경우 형식적이잖아요. 어떤 거 주의해 주시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챗GPT가 잘 만들어줘요. 여름성경학교 안내문을 작성해줘. 주의사항은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잘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제가 주보해드리려고 직접 한 건데요. 읽어보시면 괜찮죠? 제가 손대지 않은 겁니다. 잠깐 보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손댄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야, 이게 장난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진에만 여기 글에 맞는 이미지를 달리에게 생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분위기. 저는 달리에 썼을 때는 실사보다는 분위기에 맞는 것들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달리도 해보실 수 있어요. 달리는 크레딧으로 해서 20크레딧인가요? 25크레딧인가요? 25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료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유료로 안타깝게 이렇게 늦게 사용하시면 처음에 다 무료였어요. 그냥 무제한으로 다 무료였어요.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나는 그림을.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하시면 되냐면 이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 빙에서 검색하시면 이미지를 작성해 주는데 똑같은 원리로 작성을 됩니다. 다만 베리에이션 메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간단한 것들은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무료니까 거기다가 계속 익숙하실 때까지 해보시면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캔바로 이렇게 매주일 바꿀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직접 프롬프트에서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하면서 글을 3.5버전이에요. 초록색은 3.5버전이고요. 보실 때 검은색은 4.0입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출력을 했는데 초록색은 3.5 버전이 만들어졌다. 3.5 버전인데도 글을 잘 해준 겁니다. 제가 처음 사용할 때 쓰는 거라. 그래서 요거에 나온 거를 글로 담고 싶다고 해서 요거 중에 그 중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달라고 한 거죠. 첨부해서 아직 바람은 차가운데 맑은 날씨가 생활에 활력을 준다라는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타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스타일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의 봄이라는 시 스타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 스타일이 적용돼서 아까 같은 글이 나온 겁니다. 소설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 작가가 있죠. 그러면 그 소설 작가식대로 만들어줘 하면 이게 됩니다. 이게 되는 이유가 소통하는 방식을 문맥을 갖고 있어요. 확률로. 그래서 제가 최근 중에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자의 언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끄덕이시는 분과 아니신 분이 있는데, 예, 왜 저는 딸이랑 소통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서 왜 뭐 여성분들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여러분 이런 질문 아세요? 혹시 청년사회는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셋이 모였어요.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그의 친구. 셋이 여자 둘에 남자 하나인데 그 식탁 테이블에서 깻잎을 얹어서 그 친구, 여자친구 말고 친구에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자 2명이 남자 하나. 근데 2명이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근데 그 아닌 친구에게 깻잎을 남자친구가 떼어서 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지.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명쾌하게 2가지로 나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해야 될 것도 안 해야 될 것. 여자의 언어를 알고 있다는 거. 예? 그 여자 같은 경우 이제 여자가 이제 와이프한테 뭐 있잖아요. 오래 살면은 이번에 생일 선물 이런 거 해주면 좋겠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그런 돈을 들이고 그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라는 얘기에 말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몰라요 이런 거를. 그럴 때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스타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설교문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문으로 이미 챗GPT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면 그렇게 스타일을 바꿔주고요. 아니면 그 설교문을 끌고 와서 그거를 학습은 아닙니다. 끌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 패턴대로 유의해서 작성해줘 하는데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원리가 다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다윗의 교육회의나 자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 지금 이 몸이 도전하세요.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거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걸어가다 만든 거라. 그래도 이미지 괜찮죠? 벚꽃이 한 점 내리고 막 이래갖고 감성이 제가 50 중반 되니까요. 감성이 그냥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보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만든 좋은 거는 이런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 못 놀잖아요. 이런 거 만들고 설교문 작성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때 좋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고요. 간단한데. 자, 이미지, 문맥에 맞는 이미지. 아까 이게 최 소장님이 저걸 꼽아갖고 잘 안 나오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무슨 그림인지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정말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 이게 미드저니의 아주 파워풀한 점입니다. 물론 손하고 얼굴 부분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요. 왜 손과 얼굴이 잘 안 나오냐면 이해하셔야 될 게 3차원적 이미지죠. 손과 얼굴은. 계산을 엄청 해야 해요.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야 이게 명암, 농도, 색조 뭐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부분은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손 부분은 좀 그렇죠. 그거는 이 부분만 다시 만지면 돼요. 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다시 만지면 됩니다. 그건 또 원데이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과 요게 오른쪽 게 프롬프트고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챗GPT가 작성한 겁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다 주무실 때쯤 돼서 뭐 같죠? 노아의 방주죠. 이런 그림 보신 적 없죠? 그렇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이건 뭡니까? 저는 이거 만들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공회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맥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면 굉장히 설교할 때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파워풀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책의 이미지가 실릴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요새는 기도합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만 보수교단이라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보수교단이라 예수님 이게 좀 날아가는데요. 이게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천둥도 있고요. 밑에 얼굴들이 굉장히 고래에 차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이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건 제가 이제 원하는 건데 2대 3과 2대 6인가 사이즈를 지정하면 그 사이즈대로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남긴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려 함이라라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뭐 팔에 문신이 있는 게 좀 흠입니다만 문신도 지우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도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 나오죠? 문맥에 맞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싸운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 목수의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다루는 모습을 좀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럴듯하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적으로 온라인 강의라는 키워드 속에서 컴퓨터와 함께 책상에 만드는 책과 필기도구 이런 게 나오는 중에서 그랬더니 연필, 뭐 색연필, 책, 이 컴퓨터 안에 책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하게 문맥에 맞춰서 얼마든지 만들어준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익숙하기 전까지 뭘 쓰시냐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MS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쓰십시오. 이게 뭐 빠르게 작동하는 이게 이제 크레딧 같은 게 있는데요. 주마다 100개가 되니까 100개 이미지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조금 늦어집니다.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드저니에 쓰셔야 하는데 이건 디스코드라는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이런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하면 장벽이 생겨가지고 좀 그런데 디스코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전문가야. 그리고 돈 내고 싫어.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세팅할 수 있어. 그런데 게임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게임할 정도는 뭐냐면 GTX 그래픽카드로 해서 30대, 3070, 3080, 3090대 안 쌉니다. 예. 제가 큰맘 먹고 3070을 TI를 구입해서 샀는데 안 쌉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게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아예 안 됐어요. 이게 혁명적인 거거든요. 그 정도 사양에서 이미지를 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졌어요. 설치해서 사용하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웃페인팅인데요. 이렇게 아웃페인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되는 건데 원래 사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크게 하고 싶어. 근데 이 밖에 부분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인공지능이 채워서 만들어요. 이게 아웃페인팅이에요. 인페인팅은 뭐냐? 이 안에 얼굴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것만 수정해주고 했어. 그런데 이것만 얼굴만 바꾸는 인페인팅. 예, 멋진 그림이 있으면 자기 얼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죠? 그래서 여기 사실 없는 부분인데 전부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고화질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상이든 이미지. 이게 지금 최신 기술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진 다 복원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하이 퀄러티. 이게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 미드저니죠. 미드저니의 특징이 있어요. 왜 제가 미드저니를 선택했냐면 이 알고리즘에 원, 천국, 지옥, 그리고 뭐예요? 천상 이런 게 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의 학습이 많다. 그러니까 회화적인 느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전 고전 작품 미술 이런 것들이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성경 이미지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바보같이 넣어도 아주 꿀떡같이 잘 알아듣고 이미지를 나타내줍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다음 분 설교하실 분이 만든 건데 오병이었는데 왜 얼굴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굴 하나 연산하려면 슈퍼컴퓨터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느낌만 느낌주의에서 딱 보시면 이것도 곧 개선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푸른 잔디 위에 5,000명 남녀노소가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요리를 생선과 떡 난리2거든요. 여기서 나왔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떴어요. 괜찮죠? 자, 이건 뭐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제가 이제 이건 부활절 카드 뉴스 만들기 위해서 생성한 건데요. 왼쪽 그림만 좀 보세요. 요거 찾아서 누르시면 다 유료로 뜹니다. 이런 분위기. 부활절에 이거 뜨고 싶어. 캔바에서도 이거고요. 다 유료예요. 그런데 명령 하나, 이게 크리에이트 부활절에 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생성해줘. 해갖고 요것만 넣는데 이렇게 나와요. 뭐 배너. 어렵지 않죠. 갖다 넣으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 중에. 자, 넘어가고요. 요것만 좀 설명해야 되겠군요. 이게 좀 이게 팁인데요. 이런 팁인데 요 앞에 이런 걸 붙이면 이 고화질, 4K, 마스터피스 이런 걸 붙이면 실사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 팁이 뭐 치트키 같은 거 게임을 얘기하면 애들 이런 걸 붙여서 넣으면 잘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놓을 테니까요. 이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얘가 알아서 나는 그 신경 안 쓰고 넣고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추천해 줬는데 세 번째 게 이미지가 제일 괜찮아서 선택한 겁니다.
요거 이제 아직 업스케일링 안 한 거죠. 업스케일링 하면 얼굴도 더 교정을 해서 선천적으로 더 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세세하게 만들어주는, 채워 넣는 거죠. 자, 생성형 이미지를 환호하는 이유는 말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적극성이 편리해졌다는 말 속에서 이게 환호하는 이유고요. 편리한 이유가 그냥 명령어 몇 개로 간단하게, 특별히 개인 PC로도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VRAM 8기가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웬만한 30대 정도, GTX 30대 정도면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건 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 512바이트 512 정도인데요. 이거를 1024에서 1024로 만들어줘요. 알리토나 MS 이미지 크리에이터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A3 정도 출력을 해도 깨지지 않아. 이미지 품질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능한지 보시면 벌룬을 이렇게 스케치하죠.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에 벌룬이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기억 막히죠?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인데 이 종류구나. 그 자세하게 또 묘사를 배경을 하고 배경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날아가는 새가 있다든지 그런 새도 여기다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그렇죠? 스케치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스케치를 하면 그대로 종을 바꿔서도 이게 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반려견. 다 바꿀 수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스케치만 따서 다른 모양으로도 바꿔줍니다. 다른 모양. 쉬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지를 이미지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캔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캔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요 그림을 따와요. 그대로 따와서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포우즈인데요. 포우즈를 내가 만들면 얘가 그 포우즈대로 그림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지막 부분도 당연히 이제 현대적으로 바꾸거나 옛날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자, 영상 부분도 아주 쉽습니다. 아까 말씀 위에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이제 부류라는 것 속에서 음성도 만들 수 있고요. 스크립트를 넣으면 이제 AI 목소리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청년에 맞게 또는 저기 아이들에 맞게 해볼 수 있고요. 스크립트 넣으면 그걸 갖고 이제 스튜디오 DID라는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조금 풀어볼 텐데 여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자막은 부류나 이제 다른 곳에서도 될 수 있어요. 그 자막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원데이스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튜디오 DI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람 얼굴 이미지를 넣으면 목소리로 만들어주고 내레이션합니다. 아바타죠.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저기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들어주고 동작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남자부터.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뭘 응용했냐면 설교 중에 이제 만약 이제 이런 다윗이나 여러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 캐릭터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것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크리스천의 축제로 슬픔과 고통 끝에 이루어진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스튜디오 DID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것도 제가 만든 아바타인데 사람 아닙니다.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두 음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안 좋아요. 예, 예쁜 딸, 우리 딸 말고 또 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크리스천의 축제로 슬픔과 고통 끝에 이루어진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음성인데 약간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그거를 부류라는 곳에서는 음성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그거를 여기 얼굴에 맞는 듯한 음성으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크리스천의 축제로 슬픔과 고통 끝에 이루어진 기적의 시작입니다. 새 생명의 상징인 부활절 달걀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괜찮죠? 어떠십니까? 그 광고를 아예 이제 거기 주제에 맞춰서 만약 제가 이제 삼천 동화를 한다 그러면 또는 삼성과 들릴라에서 동화를 다 하고 걔가 광고하는 걸로 만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여름성경학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응용해서 훨씬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냥 넣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시지만 10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개를 돌려서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목회용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아마 엑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 데이터도 엑셀로 출력이 가능할 거고요. 스텝반이나 다른 것들도 다 재정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그게 없다면 챗GPT에게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테이블 만들어줘, 자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소나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끌고 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챗GPT 만들어달라고 제가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서울시 강남구 그 주소도 한국에 맞춰 잘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숫자를 바탕으로 한 예측 이런 거죠. 내년 50대 이상 성도가 30% 은퇴할 때 요즘 이제 은퇴 나이가 46이잖아요. 거의 평균이.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은퇴하거든요. 그러면 50대가 많아진다라고 예측되면 2, 3년 안에 평균 30% 정도 헌금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대 이상 성도가 많아요. 근데 30%가 은퇴할 것 같아. 그러면 헌금이 얼마나 줄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은퇴가 15년 남았죠. 단임 목회자가 되고 15년 남았는데 나는 은퇴 자금에 투자를 하는데 0.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놀라시는군요. 0.8% 얼마큼 건지. 예. 있을 수 없는,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수익인데 이 정도 준다고 그러면 아마 100억대 부자들은 다 가져옵니다. 5%만 준다고 해도 다 가져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퇴할 쯤에 얼마쯤 될까? 그리고 나머지 연금은 어떻게 줘야 될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싸움이 나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1대에서 2대로 넘어갈 때 왜 교회 사정은 뻔하고 줄 수 없고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교회 재정 집사님들이 이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준비해야 될 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첫 번째 50대 이상 성도가 30% 은퇴할 때 헌금이 얼마나 줄까? 그렇게 해서 연령대별 헌금을 만들겠어요. 그냥.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챗GPT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챗GPT는 컴퓨터라 다 기억할 거라 천만에. 저희가 똑같은 방식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번 쭉 보고 셀 어디서 어디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 기억해요? 못하시죠. 똑같습니다. 챗GPT도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다시 여기서 넘어오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챗GPT는 정확한 걸 뭐라고 해요?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딱 추론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주는데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찍었더니 아니야 나니까 달라서 그렇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해갖고 물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2024년 예상된 헌금은 2억 2,600만 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헌금은 그 다음에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는 거와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 당장 4,400만 원이 날아가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이런 거죠. 대책이 있어야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경제가 2-3년 최소 2-3년은 어려워질 겁니다. 좀 더 길어지면 5년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대책이 있나요? 이런 것도 챗GPT와 물어볼 수 있다. 예, 해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왔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학은 의미가 있다. 수식을 묻고 엑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걸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MS 코파일럿이 오픈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냐면 엑셀 옆에 빈 챗이 떠요. 그래서 챗GPT한테 그거를 그대로 누우면 알아서 얘가 그 연산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10장짜리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제목은 사슴벌레에 대한 생태계야. 그러면 10장을 거기에 맞는 이미지와 함께 파워포인트 만들어줍니다. 뭐 파워포인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다면 아주 좋아졌죠? 네, 여기 보면 그래프까지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 분석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 자, 챗GPT 계산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린 계산을 할 때 빠르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엑셀에서 계산하시고요.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챗GPT를 잘 생각해 보시면 파급 효과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했어요. 애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의 방안이 어땠냐 그걸 나왔었는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예 인터넷 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없이 그 다음에 우리 운전할 때 맵 없이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처음에 지도를 외웠어요. 서울시 지도. 갈 때마다 미리 한 번씩 확인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스마트폰 올려놓고 찾아가죠.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모습은 앞으로 챗GPT와 같은 형태로 뭐든지 온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익스피디아가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은 여행사 통해서 뭐 몇박 며칠 얼마 숙박 예약해줘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챗GPT에 물어봅니다. 2박 3일 도쿄로 가는데 묵을 숙소를 알아봐주고 거기 가격을 알아줘. 그리고 세 곳에 비교해줘. 그렇게 한 다음에 비용 값이 나왔어요. 일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네가 예약 다 해줘. 하면 비행기표도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이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전화해서 내가 여기 필요하고 어디 예약해야 되는데 되냐 안 되냐 묻고 다시 취소하냐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죠? 챗GPT가 가능한. 그리고 또 이 자이퍼라는 것은 5,0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부터 시작해서 5,000개가 다 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생각보다 챗GPT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나 채널들을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 같은 경우